자, 9월 16일 새벽 4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HLB를 매일 살펴보지만 역시나 또 세계 경제도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좀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미친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세계 같이 보는 게 중요하고,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오늘은 조금 반등해주고 있죠. 어제까지 제가 뭐 6거래일째 정도 약세가 있었는데 오늘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우산업이 0.71%, 나스닥 0.67%, S&P 500이 0.79%.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는 약간 혼조세 출발이었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나아진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제 개장하면서 바로 혼조세 출발했거든요. 경기 회복세에 둔화가 있었고 증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혼조세에 있다가 지금 보시는 대로 조금 주가들이 잘 올라서 오늘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생각해보고, 사실 미국 시장하고 별로 크게 상관없이 움직이는 듯해도 사실 안 그렇죠. 미국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시장에 꼭 영향이 오는,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진양곤 회장님의 인터뷰 얘기가 좀 있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HLB 살펴보면서 지트리비엔트를 인수하고 이렇게 인수한 이유는 이런 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항상 생각만 했었는데, 자, 진영호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이런 이유로 인수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었죠. 자, 내용을 잠깐 보면, 자, 나노코박스 이제 베트남 삼성 앞뒀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삼성을 앞뒀고 진영호 회장님이 나노코박스 그때 국내 유통망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잘 뜯어서 살펴보면, 자, 이렇게 나노코박스 베트남 삼성을 앞뒀는데 진양곤 회장이 나노코박스 국내 유통망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G3BNT를 인수한 게 국내 유통망도 확보하고 또 콜드체인을 할 것이다라는 기사. 그리고 우리끼리 생각이었죠. 근데 이렇게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나노코박스 베트남 삼성을 앞뒀는데 나노코박스 국내 유통망을 확보하려고 하고, 이 나노젠 코로나19 백신에 나노코박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우리만 그린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에요. 자, 이 나노코박스는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 이 베트남에서 개발한 제조합 단백질 A형으로 만든 백신입니다. 자,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 mRNA 백신 등에 비해서 개발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고 제조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mRNA 방식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리고, 그러고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승인이나 이런 걸 받기까지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하지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면역 반응률과 안전성이 높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적고 보관용일. 사실은 이 면역 반응률과 안전성이 높은 것도 상당히 장점이 되지만 이제 부작용 적은 건 당연히 좋은 거고, 이 보관이 용이하다는 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막 콜드체인 엄청 심한 거 영하 막 그 30도, 90도 이런 데서 있어야 되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좀 보관이 용이하면 이 조금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이기도 합니다. 자, 나노젠의 이 글로벌 권리를 바로 HLB가 갖고 있죠. 그래서 HLB가 최근 넥스트 사이언스를 통해 G3BNT를 인수했죠. 사실 넥스트 사이언스뿐만이 아니라 G3BNT의 이 유상증자 참여, 유상증자가 아니라 이 주식 참여, 이 인수 참여에는 사실은 이 넥스트 사이언스가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넥스트 사이언스가 최대 주주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 HLB, HLB도 있고 HLB 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넥스트 사이언스가 최대 주주로 가게 돼요. 넥스트 사이언스가 최대 주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 HLB, 그리고 HLB 셀, 그리고 전부 HLB 인베스트먼트라고의 그 저기가 하나 생겼어요. 그 투자회사가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HLB 그룹 전체가, 그러니까 일종의 HLB 컨소시엄이죠. 이게 우리가 HLB 컨소시엄이라고 부르는데 HLB 컨소시엄 전체가 다 참여하는, 이렇게 이제 G3BNT에 좀 더 참여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G3BNT가 이제 HLB 그룹사로 딱 들어온 거죠. 자, 이렇게 상황이 됐고, 이 G3BNT를 인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렇게 코로나19 백신 유통과 글로벌 신약 개발 등의 상생 효과를 내기 위해서죠. 예전에 이 미국에도 엘레바 등 많은 이제 제약 같은 그 자회사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과 동안 이렇게 그 글로벌 신약 개발, 이 상생 효과도 있고, 또 HLB는 G3BNT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나노코박스의 국내 유통망도 확보한다는 계획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던 이제 이런 데서 진영호 회장님이 바로 직접 발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나노코박스는 예방 효과가 최대 96.5%에 달한다고 했죠. 거의 이제 상용화가 막바지 됐는데, 요거 되면 이제 WHO에 이렇게 지금 승인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나노코박스는 현재 베트남, 인상, 삼성 막바지 단계라고 알려져 있는데,
참상이 완료되면 WHO를 통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 WHO의 승인이 나면 당연히 글로벌 권리를 갖고 있는 HLB가 열심히 유통하고 또 판매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G3BNT를 인수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 속에 하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G3BNT를 인수했겠구나 하는 이런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라 이제 진영 원장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죠.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G3BNT는 현재 콜드체인 사업 부분에서 매출을 내면서 탄탄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추후 HLB가 확보한 백신 파이프라인이 국내에 도입되면 국내 유통에 대해 G3BNT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추 HLB가 확보한 백신 파이프라인이 바로 뭐냐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죠.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바로 이제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자, 수입이 되고 그러고 또 다른 나라에 수출되고 여기서 만들어서 HLB에서 만들어서 이제 뿌려질 건데 요 만들어서 유통하는 과정을 바로 G3BNT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는 이제 코비박 얘기도 좀 있죠. 지금 보시게 되죠. 코비박 그 3개 정도가 이제 개발이 되는데 하나가 나눠놓고 와서 또 하나가 이제 코비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코비박이 백신 2단계, 임상 2단계는 9월 20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비박 백신이 백신 및 의학 생물학 연구소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런 이제 그 의약품이죠. 이 보시게 되면 총 6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자들에게 2차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비박 백신은 80명의 지원자들에게 2차 임상을 실시했고, 자, 코비박 백신 임상 2단계는 지금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9월 15일 아침에만 이제 50명 정도 주사를 맞았고요. 나노젠의 이 나노코박스에 이어서 다음 타자가 아마 이 코비드 요게 될 확률이 굉장히 백신 이 코비박 백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 2단계에 일단 남성과 여성 18세에서 59세 그리고 60세 사이에 2개 그룹의 지원자가 참여했는데 계속해서 3개의 그룹으로 나뉘고 120명의 각 그룹에 1대1대1 즉 60세 연령이 3분의 1 그러니까 나이별로 이렇게 1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 코비박 백신은 백신 및 의학 생물학 연구소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지금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제일 선두에 있고 다음에 이제 코비박이 있고 그만큼 베트남 경제가 지금 거의 초토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올해 연말 안에 요 9월 달 정도에 이제 모든 게 다 완성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연말에 거의 21년도 말까지 완성시킨다는 자 그런 얘기들이 있죠. 호치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또 이 환자가 나온 게 바로 빈증성이에요. 빈증성이 내년 초에 모든 사회 경제 활동을 개발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9월 15일 이후 지금 3단계에 걸쳐 개방을 할 예정이고 2020년 초에는 모든 사회 경제 활동이 재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 베트남에서 2021년도 연말까지 최소 1개의 이 백신을 보유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최소 1개의 백신을 보유할 예정이고 또 2022년도 초에는 우리가 경제를 거의 다 재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월 15일 빈증성인민위원회가 전염병을 근본적으로 통제하는 지방 전체의 뉴노멀 상태로 돌아갈 계획을 발표했는데 현재 다우띠엔, 북다이엔, 바오방, 푸치아오, 뱅깍, 타운, 투타우모시를 포함한 6개죠. 그리고 투아난, 디안, 따니네 일부 그린존이 전부 거리두기가 완화가 됩니다. 자, 빈증성은 안전을 보장하고 3단계로 전염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개할 건데 1단계가 바로 9월 15일 오늘부터죠. 자, 10월 31일까지입니다. 사실 보건부에서 자, 베트남 보건부에서 9월 15일까지 이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달라고 보건부 차관이 얘기하였습니다. 근데 이 지금 서류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죠. 하지만 요게 잘 들어가고 이번 달 말에 긴급 승인이 안 나다 하더라도 결국 올해 안에는 다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내년에 경제 제재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단계는 11월부터 12월, 자 3단계 2022년 이후에는 모든 사회 경제 활동을 재개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어쨌거나 무조건 백신에 이 맞는 환자 수가 거의 많아야죠. 거의 70에서 한 80% 정도는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맞았죠. 자, 빈증성이 인구 250만 명인데 5월 31일에 제4차 코비드 발생해서 첫 감염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호치민시 다음으로. 자, 근데 이제 보통 이 지방에서
18세 이상 인구의 약 95%가 1차 주사를 마쳤고 2차 접종을 위해서 200만 도스가 더 필요한데 이건 뭐 화이자가 됐든 뭐가 됐든 나노코박스 백신이 됐든 지금 그 베트남에서 굉장히 많은 백신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베트남에서 어제 이런 기사를 발표했죠. 코비드19 베트남 백신 2021년 말까지 코비드19 백신을 최소 1개를 보유할 것이다. 자, 베트남 보건부가 지금부터 2021년 말까지 베트남은 적어도 1개의 긴급 허가된 베트남 백신을 보유하고 2020년 초까지 국내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2022년 초부터 국내에 배치한다는 얘기가 이 나노코박스가 실제 배치는 내년 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아무래도 이번 달 말에 긴급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정확히 몰라도 결국은 12월 말까지는 승인이 난다는 얘기죠. 근데 요게 조금 핵심이 있어요. 긴급 허가된 베트남 이 백신을 보유한다는 얘기가 바로 제국 가장 빠른 게 나노코박스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내년에나 되면 이제 WHO나 FDA 승인은 올해보다는 아무래도 내년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국 우린 주식이 중요한 거죠. 이런 기사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고 또 어느 정도까지 반응을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일단은 이번 달 안에 만약에 승인이 나지 않고 여기서 21년 말까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세 달간의 기간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식이 조정권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조정권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러한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상 나노코박스가 승인을 받고, 진짜로 승인을 받고, 또 WHO나 FDA 실질적인 승인이 이루어졌을 때, 주가가 벌써 밑에서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면 많은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된 거고 막상 뉴스와 함께 주식은 거의 이제 시세를 끝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하지만 지금 끝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서 출발하는 단계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우리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와 관련해서 HLB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추세죠. 사실은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한 주식은 쭉 우상향을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우하향하는 주식은 거꾸로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유지하는 주식은 이게 꾸준히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베트남이 지금부터 2021년 말까지 국내산 백신이 긴급 허가하고 2020년 초부터 국내에 배치되는 백신을 최소 한 종 이상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백신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빨라도 이렇게 나노코박스가 제일 빠르죠. 자, 그렇게 됐으면 꽝 박사에 따르면 나노젠제약 생명공학 공동 주식회사 연구팀이 14일 오후 나노코박스 백신의 임상시험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며 9월 15일 윤리위원회와 자문회의 평가를 위해 만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만나죠. 자, 오늘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어제 기사긴 한데 어제 만났죠, 참. 그러니까 오늘 16일이죠.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 21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 나노코박스 승인이 오늘은 꼭 9월 달은 꼭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리터의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 되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조정이 들어와서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렇게 있고 이런 기사들이 가까워질수록 또 WH나 FDA에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오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르면 주가 어느 정도 밑에서부터 꽤 오를 테고 그러고 막상 뉴스가 떴을 때는 우리가 약간은 대비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자, 예전에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쿠팡 아시죠? 자, 쿠팡 또는 KPS 생명과학 같은 화이자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화이자 관련주들이 유통이 될 거다, 백신이 나올 거다, 뭐 어떻게 될 거다 하면서 바닥에서 거의 쭉 올라가면서 10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10배 가까이 올라왔다가 막상 화이자가 딱 유통을 시작하고 백신이 딱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즉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던 주식이 막상 실현이 되니까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된 거죠. 자, 우린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지금 계속해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WHO에 대한 FDA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다가 아마 주식이 쭉 올라가서 상승할 수 있는 게 여력이 있죠. 쫙 올라가는데 이때 밑에 가격에서 벌써 4, 5배, 10배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뉴스가 딱 떴다 그러면 이런 기대감이 많이 우리는 주식에서 선반영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주식은 꿈을 먹고 살고 기대감으로 미리 선반영이 되죠. 자, 근데
아직은 이 정도가 상승감 가지고 HLB가 저런 게 선반영됐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진짜 선반영돼서 내일부터 오늘부터 떨어지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추세를 잘 확인해야 되고 매일매일 장중 또는 종가의 수급과 흐름을 체크해서 과연 HLB가 지금 올바르게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매일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HLB의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특히 추세 확증이 있는 주봉에서 어제 제가 종가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5주선을 각각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중기 추세가 하락으로 깨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은 5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장기적인 추세인 더 중요한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특히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기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야지만이 이런 나노젠 나노코박스에서 아직도 기대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